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1급 1원에서요, 우리 원가회계 정리 세 번째 파트예요. 개별 원가 계산과 제조간접비의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별 원가 계산서부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원가의 계산 순서에 따라서 제품별 원가 계산하는 거에 첫 번째 해당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걸 설명할 거예요. 자, 우선 전반적으로 앞에서 배우셨던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나왔던 개별원가 계산 전체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장 전체 비율로 제조간접비를 부문별 부문별 원가 계산했던 결국 제품 제조 부분에서 발생했던 모든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공장 전체율과 부문 배부율이 있었는데, 공장 전체율은 러프하게 전체 비율로 그냥 한 방에 계산하는 것이라 부문별로 부문 배부율로 배부하는 것보다는 원가 정보,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부문별로 부문 배부율로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자,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의 회계처리, 지금 개별원가 계산과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회계처리까지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시간차를 두고서 다음 시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부까지만 수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까지만 진도가 나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지금 하셔야 될 것은 1단계에서는 요소별로 원가 계산했었고 부문별 원가 계산 끝났죠.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제품별 원가 계산이 있고, 제품별 원가 계산에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세무 2급에서 추가됐던 결합 원가 계산, 세무 1급에서 보셔야 되는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다가도 꼭 써놔야 되겠다. 결합 원가 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해드려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표준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만만치 않게 결합 원가 계산이 잘 나오지 않는데,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주변에 우리 실무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표준 원가 계산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2개에서 합쳐진 걸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것들 있죠? 거기서 3문제가 여지껏 설명해 드린 거에서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인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성능, 규격, 품질, 다른 다 품종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조선업이라든지 비행기 만드는 항공업이라든지 건물 만드는 건설업이라든지, 얘네들은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제품들의 특징은 지금 여기 업종의 예를 보듯이 그냥 만들고 싶어서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부분 보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해서 만든다? 주문을 받아서 주문 생산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자, 조선업이 대표적이라고 했었는데, 항구에 조선소에 가보잖아요.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배를 만들 때 배가 수십 대 수백 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문에 따라서 똑같은 배는 거의 없어요. 다 다른 배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제품별로 여기 배를 만든다. 그래서 제품별 원가계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른 말로 또 개별 원가계산, 하나하나당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업에서 배를 만들 때 대량이겠어요? 소량이겠어요? 주문 생산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소량일 수밖에 없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때는 원가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해라? 개별 원가 계산으로 하세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개별 원가 계산을 설명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용어만 딱 들어도 개별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종합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제조 지시서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을 갖다가 제조할 때 제조 지시서, 작업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산부서에서 그 생산을 할 때 이렇게 여기를 만드세요라고 하는 제조 지시서로 오더를 내려요. 오더를 내리게 되면 그 제조 지시서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있는 특정 제조 지시서. 그럼 얘는 왜 특정 제조 지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여기다가 크기는 한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왜 이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를 하나 만듭니다. 배를 하나 만들고요. 근데 보통 이 배는 지금 그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높이는 컨테이너서 같은 경우에 높이가 거의 15층 건물 높이에요. 엄청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은 경우도 수백 미터에 달아요. 100m, 200m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배 하나가 엄청 커요. 근데 제일 큰 거를 갖다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세보니까 이 배를 갖다가 22조각을 내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22조각을 내서 처음부터 바다 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땅에서 공장들 있잖아요. 각각의 공장에서 그 자른 그 모양들을 다 만들어요. 22개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모양 형태가 나와요. 그럼 얘는 조각이 22조각이 났던 것을 지금 하나의 배로 다 이어 붙여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편의상 이 배를 우리는 크게 3등분으로 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 배에 올라가서 이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15층이나 되는 이 배 안에 작업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갈까 봤더니 7,000명에서 8,000명이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이 배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다 땅에서 만들어서 그걸 이어 붙인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배관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전선 이런 것도 작업을 해야지 되고, 모드 만들고 하여튼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출근할 때 많은 그 작업자들이 이렇게 오겠죠. 오고 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 높이도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필요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물건들이나 무거운 것들을 싣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 배 옆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발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출근해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배 옆에다가는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 들어가서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작업장에 들어가서 여기 일을 하는 이 작업자들이 다 같은 회사 사람들일까?
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니까. 즉, 그 보통 협력업체라 그러잖아요. 협력업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수백 군데예요. 그래서 이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있어요. 반대편에서 양쪽에 그 도크라 그러는데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한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많은 인원들이 작업을 할 때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는 그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품들을 어디다가 쌓아놨냐면 요 도크 한쪽 옆에 이만한 야적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바닥에다가 여기 배 안에 들어가야 될 뭐 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볼트, 너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럼 필요한 부품들을 찾아서 여기서 지시를 하게,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는 큰 트레일러가 와요. 여기다 실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기중기 같은 거 있죠? 이런 파이프 하나가 집채만해요. 어마어마하게 커. 어디에 설치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작업을 참여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작업을 들어갈 때는 여기 이렇게 생긴 표가 있어요. 얘가 이름이 제조 지시서라고 써있는 서류입니다. 이 제조 지시서에는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된 게 아니라 몇 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원가 계산표라는 게 있어요. 이 원가 계산표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부터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가 계산표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조에서 벌어지는 모든 금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세 개를 합치면 발생한 원가를 다 집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작업하는 장소가 A라는 장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여기 있는 이 부품들을 어떤 거를 갖다 쓰는지 하나하나 다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직접 재료비에다가. 그러면 직접 재료비에다가 금액을 다 기록을 해놨으니 직접 재료비는 작업이 진행된 거, 진행된 만큼은 바로바로 다 집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이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들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인건비인 농업비도 바로바로 집계가 돼요. 즉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는 여기 집계되는 순간에 벌써 확정이 되고 금액이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다 알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제조간접비는요. 제조간접비는 여기 지금 이 A라는 장소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간접비는 여기 A, 여기는 B라고 하고요.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작업을 하는 C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여기 전체에 대해서 여기 A라는 데서부터 여기 C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제조간접비를 알아야지 여기서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계산이 되면서 합계금액이 얼마 딱 나오겠죠. 근데 직접 재료비는 바로바로 들어가서 결정되는 금액은 알겠는데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원가가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제조간접비를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배부할 때
이 배부하는 금액 자체가 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공통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A라는 회사에다가 B라는 회사에다가 C라는 회사에다가 배부를 해줄 때 그 배부하는 기준이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엄청난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그 인과관계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 주어야지 여기서 작업했던 회사들의 제조간접비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되게 되면 이 금액이 이제 얼마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합쳐서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제조지시서 표시할 때 보통 이 제조지시서에는요 표 번호가 A-1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A라는 작업 공고에도 A-1, A-2 그 장소들이 계속 다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 A1이 다 완성이 된 그 원가 계산표라고 하면은 여기가 넘버 A1 그다음에 다음에 또 작업을 한 다음에 넘버 A2 여기 A2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밑에 다른 또 제조 지시서가 있어요. 제조 지시서 얘는 A2라고 할게요. A2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비교를 해주는 것은 지금 앞에 있었던 여기 원가계산표에 A1은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 2에 있는 거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미완성인데 얼마였었느냐면 여기는 800원이었다고 보는 거죠. 완성 여기 제조 지시서에서 특히 원가 계산표에서 이 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합계 금액 얘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이를 매출 원가로 계산해요. 완성된 것은 매출 원가로 계산하고요. 미완성된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기말 재고로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매출 원가 계산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이런 제조지서 완성된 것만 다 합치게 되면 걔가 매출 원가이고 완성되지 않은 제조지서 합계 금액은 무조건 다 기말재고라고 하다 보니까 매출원가 기말재고 계산이 상당히 간편하게 쉽게가 구분이 되더란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문제에서 개별원가 계산일 때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 말 뜻은 뭐냐면 개별원가 계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 이 두 가지는 투입되는 즉시 그 금액들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비라고 두 개 합쳐서 얘를 직접비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비라고 보는 거고 밑에 제조간접비 있죠. 제조간접비는 그냥 간접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 설명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를 딱 알아듣고 얘가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지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지 지금 제가 사용한 용어는 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 제조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해는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직접비다, 간접비다 구분하는 이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비교하라고 종합원가 계산이 있잖아요. 이건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가 봐요. 똑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직접 재료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있고요.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집계해야 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원가를 구분할 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비, 간접비 크게 이렇게 구분을 다시 하는 것이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와 요 두 가지 합친 요 내용을 갖다가 여기 간접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직접 농업비하고 간접비 했던 거 배웠죠? 두 개 합쳐서 간접비.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구분할 때 직접 재료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요게 여기에서 쓰이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는 이 용어가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개별 원가 계산표란 말 있죠? 원가 계산표란 이 용어를 집계하는 것, 이 표를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일까?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일까? 이거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종합원가 계산에는 원가 계산표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거기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 원가 계산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주문 생산이라는 거, 수량이라는 거 얘네들이 다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고 특징하는 용어들이에요. 또 원가 계산할 때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한다는 말도 있고 아까 제품별로 계산하는 방법, 이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아, 개별원가 계산이구나.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정리하면서 마지막,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바로바로 집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뭘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전체 다 발생했던 이 제조간접비를 각 회사별로 배부해 주는 거, 얘는 잘못하면 싸움 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조심히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보통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을 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예요. 그 다음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배부 작업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일까? 제조간접비 배부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하는 얘기고,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조차도 개별원가 계산과 제조간접비의 배부라고 이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용어를 딱 듣자마자 얘가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를 보시게 되면 제조지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까 지웠는데 아까 저기 특정한 지역 A1이라는 데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A-1 이라는 데서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지금 작업을 했던 제조지시서에서는 A1 이 작업 여기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끝났어. 다음날에 갔더니 어디에서 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냐면 이번에는 A2라는 데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조지시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제조지시서. 특정 제조지시서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완성이 됐다면 다른 장소 어디에 가서 하라고 특정 장소를 갖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특정 어느 장소에 가서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특정 제조 지시서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계속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이유는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을 만들 때 특성이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보셨던 것처럼 제품을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져서 어떤 절차가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만들어지죠. 걔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긴 한데 얘네들은 작업이 진행되면서 컨베이어 벨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그 작업을 했고 어저께도 그렇게 작업했고 내일도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조지서 반장님이 계시다면 반장님 오늘은 제조 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저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해. 제조지시서가 그냥 계속 그 진행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조지시서가 되더란 말이죠. 계속 제조지시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제조지시서의 명칭만 갖고서도 개별원가 계산인지 종합원가 계산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용어들을 충분히 알아들으셔야지 교재를 풀어본다든지 읽는다든지 문제를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해 놓지 않았다면 문제는 푸나 마나예요. 왜? 거기서 질문하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니 문제를 정확히 풀 수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자, 일단은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어 설명해 드렸던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했는데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직접비와 간접비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자, 직접원가라는데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한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두 가지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도 직접 노비도 제품이 완성되어 갈 때 그 부품이 재료가 또는 그 인원들의 작업 시간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직접비라고 부르는 거고,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원가 계산표에 바로 기록이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부가라는 용어를 쓰지만 아까 그 제조 지서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반장이 다니면서 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기록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거기에 반해서 간접원가는 바로 제조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조간접비는 특정 제품에 대해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앞에서 우리 원가 계산 배울 때 용어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배부 기준이 필요한데 이 인위적인 배부를 할 때 반드시 인과 관계가 정확한 걸로 구분을 해서 배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부를 할 때 이따가 계산한 절차를 설명하겠지만 인위적으로 배부할 때 배부율이라는 것과 배부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계산이 다 끝나게 되면 제품별로
원가 계산표에 기입하고 제조간접비에 배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다 끝나게 되면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하고 제조간접비 합친 거를 뭐 더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 제조 원가 계산표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세 개가 다 완성이 돼서 A1께 합쳐지면 걔가 그냥 완성이 됐으니까 매출원가로 그냥 계산합니다 그랬었죠. 매출원가 말을 잘못했어. 매출원가가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매출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얘 세 개 합치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얘가 바로 완성이 됐다면, 완성 시에 완성이 되면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완성이면 얘네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 뭐 한다 했었어요?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 표에 아직 기록이 작업 공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금액이 집계됐다면 얘는 미완성됐을 때는 기말 제공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공장 전체율과 부문 배부율, 근데 부문 배부율이 좀 더 정교한 원가를 제공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공장 전체 배부율은 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장 전체를 하나의 부문으로 배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공장 전체 배부율이고, 그 다음에 부문 배부율은 부문별로 집계된 간접비를 각각의 부문별로 배부율을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로 묶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배부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이따가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계산할 때 한번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우선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된다고만 알면 되겠다. 배부율과 배부액이라는 말, 뭘 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율, 배부액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배부, 하나는 예정 배부가 있어요. 자, 실제 배부와 여기 예정 배부의 또 차이점은 뭘까? 저기 잘 보세요. 이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따가 계산할 때 걔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배부라는 것은 아까 제조간접비를 갖다 집계할 때 예를 들어서 연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조간접비는 그 수많은 그 협력 업체들이 1년 동안 실제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것을 집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1년이라고 해야지 길게 느껴지겠죠. 자, 봐요.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한 것을 집계를 하려면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것을 집계를 해야지 돼요. 이 제조간접비가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거기서 작업할 때 바로 확정된다 그랬죠. 근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품 제조원가를 갖다가 알려면 세 가지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1월부터 12월이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집계가 돼요. 작업할 때마다 거기에 집계가 될 테니까. 근데 확정이 안 된 게 뭐냐면 제조 간접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왜? 실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금액이 다 집계가 돼야지 배부할 수가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확정돼야지 뭐가 확정이 또 같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 제조원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출원가도 확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실제 배부를 사용할까? 제조간접비가 다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확정해서 이 금액을 제품 제조원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매달 경영진들은 여기 결산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냥 놀고 있으란 말은 아니겠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배부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 업체에서는 다 예정 배부라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에 대한 배부율을 연초에 미리 다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배부는 언제 확정이 되겠어요? 기말에 확정이 돼요. 거기에 반해서 예정 배부는 연초에 미리 다 계산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를 그때 바로 결정해서 월별로 반영을 하면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면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예제를 갖다가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 예를 어떻게 들까 한번 볼게요. 우선 실제 배부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여기 공식이 쓰여져 있는데 이 공식이 여러분들한테 잘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단 말이죠. 여기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해 해야 된다고 했었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부율과 배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배부율과 배부액에 대한 용어조차도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희한하게 지금 제가 화면에도 하지 않고 서서 설명하면 이게 기억이 잘 나는데 지금 머릿속이 여기 마우스 움직여야지 타이핑해야지 내용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 게 금방금방 잘 안 떠오르네요. 자, 그래도 해볼게요. 뭘 예를 들면 좋겠냐면은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놓고 배부율이라는 것은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금액을 써놓고요. 제조 간접비 얘를 배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배부율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거기에 반해서 배부액은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얘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배부액이 계산된대요. 우선 계정들에 대한 계산 용어들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하고 배부액을 계산해야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배부율은요. 우리가 얘는 지금 실제 배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했던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처럼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적이 불가능한 금액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을 하고 얼마라고 집계가 됐는지 봤더니 여기 제조간접비는 12,000원 이렇게 발생했어요. 1년 동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벌써 확정돼 있고 제조간접비만 전 확정하면 되는데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금액이 1년 동안 12,000원이라는 제조간접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기 조업도를 배부 기준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단 말이죠. 배부 기준이란 말이 조업도인데 조업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조업도가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작업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작업 시간이나 기계 시간을 많이 배부 기준으로 준단 말이죠. 그럼 배부 기준이 뭐냐면 자 여기 다른 말로는 조업도라는 얘기도 쓰고요. 이 조업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생산량이 조업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작업 시간이 조업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돌린 시간 기계 시간이 조업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는 작업 시간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배부 기준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조건조비가 1년 동안에 비용으로서 12,000원이 발생했는데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달래요. 근데 몇 시간 작업했나 봤더니 총 10시간을 작업했더래요. 몇 시간 했다고요? 10시간을 작업한 결과 제조건조비가 총 12,000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하면 되겠어요? 12,000원을 10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시간당 1,200원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배부율은 1시간당 1,200원이 돼요. 여기 이렇게 시간당. 그럼 이건 어떻게 비교하면 되느냐면 여러분이 알바 같은 거 할 때 알바한테 1시간에 얼마 주기로 했냐면 1,200원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시간 일했다면 얼마를 지급하면 돼요? 다시 알바 1시간에 1,200원 주기로 했어. 근데 10시간 근무했다면 그 알바한테 얼마 지급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원가 계산을 배운다는 생각 때문에 이 용어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부율이라는 거 보통 배부율 그러면 퍼센테이지 같은 걸 막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원가에서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1시간당 얼마예요. 그다음에 제품 한 개당 얼마예요. 그게 배부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됐다면 지금 제조간접비 1년 동안 비용 얼마 발생했대요. 제조간접비 얘는 비용이에요. 근데 1년에 얼마 발생했다? 쉬어야겠다. 이거 안 저기.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여기 제 거를 보셔야 돼요. 교재를 보거나 다른 걸 보게 되면 용어가 더 어렵게 생각된단 말이죠. 여기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요.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제조간접비가 1년이면 1년 또 한 달이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다 집계 한다는 뜻이에요. 걔를 뭐로 나눠주느냐면 배부 기준이라는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배부 기준은 조업도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조업도는 발생한 그 비용을 생산량으로 생산량 한 개당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할 것인지 또는 작업 시간 1시간당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 기계 시간 이걸로 계산할 것인지 시험 문제에서는 배부 기준을 반드시 가르쳐 주거든요. 배부 기준이라는 것은 1시간당 얼마, 작업 시간 1시간당 또는 기계 시간 1시간당 얼마. 아까 알바비 계산하는 것처럼 1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배부해 줄 것인지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누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된다 그랬었냐면 여기 배부액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배부액을 알아야 되는데 배부액은 앞에서 계산했던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라는 걸로 계산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 이렇게 써놓고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알바 고용한 걸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알바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고용을 해서 지금 알바 비용이 12,000원이 발생했대요. 근데 이 12,000원이 왜 발생했나 봤더니 저기 알바를 고용하기는 했었는데 총 몇 시간을 일했나 봤더니 총 10시간 이렇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시간 일했는데 12,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1시간당 이 알바한테 얼마씩을 줬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누기니까 여기 그러면 배부율은 1시간당 좀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1시간당 1,200원씩을 쳐줬기 때문에 지금 총 12,000원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은 작업시간, 일한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배부액은 얼마가 되냐고 반대로 이걸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배부율은 이 앞에서 여기 계산했던 이 금액 있죠? 1200시간이 아니라 1200원이죠. 1200원. 시간당.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1200원 쓰시고요.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란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알바가 실제로 몇 시간 일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까 알바 몇 시간 일했다 그랬어요? 10시간 일했다 그랬었죠? 10시간을 일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배부액은 얼마가 돼요? 여기 12,000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같은 말이네요. 예,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어떤 걸로 계산을 했었냐면 여기 실제 배부라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산된 배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실제 배부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조간접비도 실제로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배부기준도 실제로 발생한 배부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배부액도 실제로 발생한 배부액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실제로 발생한 배부액. 배부율은 지금 여기 실제 배부율 그대로 갖다 이렇게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실제 배부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경우 실제 배부는요, 기말에 여지껏 발생했던 것들을 실제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배부율도 배부액도 작업시간, 제조 간접비도 배부 기준도 다 실제예요.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만 계산했더니 결과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기말에 모아서 다 집계가 된 다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 그래서 여기 실제 배부는요, 실제 발생액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가는 실제 발생한 것들만 그때그때 배부하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더라 할지라도 시즈널리티가 있는 거. 즉 시즈널리티는 계절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은 1월달에 많이 팔려요, 7월달에 많이 팔려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 원가 정도가 막 들쭉날쭉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렸을 때, 아이스크림이 적게 팔렸을 때 나오는 계산이 너무 그 등락폭이 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이 원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실제 배부, 실제 집계는 다 해요. 집계는 하는데 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준이 된 게 뭐였었느냐면 1시간당 제조간접비는 얼마 배부하면 돼요? 1,200원 배부하면 돼요. 이렇게 미리
연초에 계산을 해놓고 자 1월 달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20시간 일했어요. 시간 일한 거는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돼? 1200원만 곱해주게 되면 제조간접비가 바로 확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그때그때 바로 집계가 되니까 배부 기준만 미리 정해놓으면 제조간접비까지 확정이 돼서 결국 뭐까지 제품 제조 원가까지 그때그때 바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실무에서는 예정 배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정 배부. 그래서 얘는 언제 미리 계산해 놓는다? 1시간당 얼마인 것을 연초에 미리 계산을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정 배부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비교를 해 볼게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일 때 뭐가 다른지. 실제 배부율은 실제 제조 간접비 총액을 실제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눠줬죠. 그럼 여기서는 예정 배부에서는요,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예정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눠줬어요. 여기는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실제 배부율이라고 부른 거예요. 실제와 예정 그것만 다르지 다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여기서 갖다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율에다가 무엇을 곱했나 봤더니 제품별로 실제 배부 기준 실제로 작업한 시간을 갖다가 곱해줬어요. 그러면 예정은요? 예정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얘를 그대로 갖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뭘 곱해주냐? 제품별 실제 배부 기준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 배부인 경우에는 실제 배부율을 다 사용했는데 예정 배부율은 다 예정인 줄 알았더니 뭐는 실제가 간 거예요? 여기 얘하고 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얘는 같아요. 그래서 예정 배부에서 여기 제품별로 예정 배부 기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부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품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하더란 얘기예요. 자, 내용은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거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이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답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예정이에요. 제조간접비가 총액이 얼마가 발생할지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는 말 대신에 시험 문제에서는 예정 또는 예상이라는 말도 써요. 예상하는 금액 또는 뭐 예정이나 예상이나 또 예산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 회사에서는 여기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600만 원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제조간접비라는 비용이 60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러면 여기 배부 기준을 작업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총 몇 시간을 작업하는데 60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은 총 12만 시간 정도 작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시간당 제조간접비 계산할 때 얼마를 갖다가 배부해주면 되겠습니까? 배부율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600만 원을 12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1시간당 얼마가 계산이 돼요? 1시간당 50원이 계산된단 말이죠. 그러면 배부액은 얼마를 배부해줘야 돼요? 예정 배부액은 여기서 계산된 50시간 그 금액 1시간당 50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시간 여기 12만원 시간 중에서 이번 달에 그럼 몇 시간 근무했나요? 몇 시간 작업했나요? 그랬더니 지금요 실제로 작업한 시간은 15,000시간 작업했는데 제조간접비를 얼마로 배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예정 배부액인데 예정 배부액은 1시간당 우리가 연초에
50원씩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15,000시간 곱하기 50원 하게 되면 75만원 제조간접비 배부하면 되겠네요. 바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작업한 시간 중에서 예정 배부율 얘 자체가 예정 배부율인 얘가 바로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를 지금 이 15,000시간 계산했다고 했을 때 여기 직접 재료비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여기는 120만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제품 제조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지 돼요. 그거 반영하려면 제조 간접비가 있어야 돼요. 제조 간접비는 지금 얼마로 확정됐냐면 75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까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다 확정된 금액이 바로 그 기간에 제품 제조 원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해서 제품 제조 원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까지 단기 매출원가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 매출원가가 지금 금액이 실제 금액일까 예상 금액일까 여기 금액 다 합쳐진 거 총 얼마죠? 295만원. 지금 예를 들어서 295만원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매출원가로 반영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매출원가는 실제 금액이겠어요? 예상한 금액이겠어요? 여기 계산한 것에 따르면 예상한 금액이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예상한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실제 배부했었잖아요. 그 실제 그 제조간접비를 1년 동안 다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해보고 1월부터 여기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해서 12월까지 제조간접비를 실제 집계를 했더니 그 금액이 얼마가 집계가 됐느냐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100만원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정해서 지금 배부한 금액은 얼마예요? 75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총계정원장에다가 실제 발생액은 차변에 100만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대변에 75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얼마 차이가 나고 있어요? 25만원 차이 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상한 금액과 1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12월 31일에 바로 조정만 해주는 거예요. 차익만. 그러면 매출원가로 어떤 금액이 들어가겠어요? 얘가 들어가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라고 불러요.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1월, 2월, 3월에는 이렇게 예정 배부 금액을 계속 월별로 사용하다가 12월 31일 1년 결산할 때에는 실제 발생액과 이 집계가 이제 다 연말에 됐으니까 이 금액하고 예정 배부액의 총 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만 12월 31일 날 싹 조정해 주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도 매출원가에도 실제 금액이 바로 반영돼서 확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 우리가 배부율을 예정 배부를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반영할 때 차변에다가는 실제 발생액을 쓰셔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지 돼요. 자, 그런 결과 얘를 갖다가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발생액하고
과소 배부 25만 원.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뭐가 과소 배부예요? 이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비교해서 과대 배부라든지 과소 배부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소다, 과대다 비교하는 비교 기준이 바로 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은가 큰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얼마예요? 75만 원. 실제 발생한 건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이 예상했어요? 적게 예상했어요? 적게 했죠? 그래서 이걸 과소배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얼마가 차이 나요? 25만 원. 만약에요. 여기 예정 배부액이 금액 차이 날까? 150만 원을 가정을 해볼게요. 예정 배부액이 지금 15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과대 배부예요? 과소 배부예요? 과대 배부죠. 우리가 예상한 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이 했죠. 그럼 과대 배부라고 부르고 과대 배부는 얼마다? 요것 금액의 차이. 그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예제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해 주세요. 모든 시험 문제 배부 기준은 뭘로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긴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알려줬으니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얼마라는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제조간접비 예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조간접비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의 내용이 이 공식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하세요. 알려줬고요. 두 번째, 제조간접비 예산은 600만 원이래요. 이 제조간접비 예산 600만 원은 어디에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예상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노동시간 배부 기준이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는 여기 예상한 거 있죠. 예상한 거 여기다가 이 숫자를 써주면은 뭐가 계산이 돼요? 배부율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는 요 용어를 요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이거일 뿐이에요. 이 용어들을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동시간은 이 직접 노동시간은 실제로 작업한 노동시간인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실제 배부기준이라고 불러요. 배부기준은 뭐라고 했으니까?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배부기준, 실제 배부기준은 여기 요 자리에다가 15,000시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율은 어디서 왔어요? 예정 배부율은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당 50원을 15,000시간에 곱했더니 예정 배부액이 이렇게 75만 원이 계산이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예정 배부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간접비 이하고 세트예요. 왜? 예정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그 금액이 예상인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발생액하고 비교를 해서 과소배부인지 과대배부인지 배부 차액을 갖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래요?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은 실제 발생액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액은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비교해서 과소배부인지 과대배부인지 구분이 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식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요 공식을 알고 있으셔야지 얘네들 해당되는데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금방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점 다시 한번 그 비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말은 하겠지만 회계 처리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거라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우리 예상한 금액으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예상한 금액은 75만원, 실제 발생한 것은 100만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발생한 게 더 컸어요. 그럼 이걸 예상한 거는 실제보다 적게 예상을 했죠. 우리가 예상을 적게 한 걸 우린 과소 배부라고 하고 그 금액은 25만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125만원인데 실제 발생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이 좀 예상을 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과대 배부라고 그러고 그 차액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인 경우에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비교하셔가지고서 지금 배부 차이가 얼마라고 돼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것도 원리를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원리냐면은요. 지금 우리 그 재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지금 예정 배부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배부한 건 얼마예요? 실제 발생한 건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맞겠어요? 기말에 결산할 때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발생한 금액이.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은 얘 계정이 지금 뭐예요? 제조간접비잖아요.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더 증가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 딱 여기에 맞추면 돼요. 그럼 차변, 대변, 합계금액 100만원 딱 맞죠?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실제 발생액은 100만원,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125만원. 지금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제조간접비 오히려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합계금에 차변에다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간접비라는 비용 25만원 해주면 똑같아지죠. 실제 발생한 거에서.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여기 반대편에다 써주면 되고, 매출원가 이제 대체할 때는 반대로 배부 차이는 없애줘야 돼요. 왜냐하면 배부 차이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대체해준다? 매출원가로 대체해주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에 매출원가가 더 증가해야 되죠. 이만큼 25만원이. 그래서 비용에 25만원 해주고 배부 차이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건 계정을 생각할 때 매출원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계정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매출원가에 실제 들어가 있는 거는 75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원가는 실제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25만원 더 들어가야 되죠.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매출원가 분개만 해봐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려면 차변에 비용이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되잖아요. 매출원가 얼마가 증가하면 돼요? 25만원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75만원에 매출원가 비용 25만원 더 들어가니까 실제 발생액하고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대변에다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25만원 빼주면 얘는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매출원가 자리만 정확히 알면 되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매출원가에 125만원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 있으니 매출원가를 오히려 빼줘야겠죠. 이것도 금액 틀렸다. 계정이. 그래서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인데 지금 얘가 125만원이 들어가 있으니 매출원가 125만원 중에서 얼마는 빼줘야 돼요? 매출원가는 25만원을 오히려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되겠어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제조간접비가 아니라 여기는
이거는 매출 원가 이렇게 해서 써줘야 맞는 말이죠. 자, 일단은 지금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회계 처리까지 요걸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회계 처리까지 한꺼번에 소화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는 설명해 드리고 차후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하고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비교만 하고서 여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는 여기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됐던 거고, 여러분이 이건 그냥 문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만 해봐도 금방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개별 원가 계산 아까 설명했던 거요. 생산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또는 주문 생산, 소량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연속, 대량 생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자, 업종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 건설업, 항공업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정유업, 제당업, 제조업. 제당업이라는 것은 설상가로 얘기하는 거고요. 제조업은 저기 종이 있죠. 종이 같은 거 쓰는 거 말하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제조지서, 특정 제조지사란 말은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계속 제조지사란 용어를 사용해요. 자, 계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직접비는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짓기 하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한 건 다 공이 똑같아요. 걔를 분류만 좀 다르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가공비는 뭐가 가공비예요? 직접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합쳐서 가공비라고 부르잖아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서 원가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더라.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개별원가 계산에서 핵심 과제는 뭐죠?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장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얘는 하나 갖고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위별로 종합을 해서 걔를 갖다가 우선 제품이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이 진행되어야 돼서 완성품 환산장이 되게 중요한 핵심 과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를 설명해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얘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아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미완성된 건 다 합계금액을 기말 제공품을 합니다.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당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원가 계산 방식보다 원가의 정확성이 아주 높아요. 그 대신 원가 계산하는 정보가 정확한 대신에 자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원가 발생이. 반대로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실제 배부하고 계산이 되어 있나? 실제 배부에 대한 계산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써놨거든요. 요거하고 근데 요거는 사실 회계 1급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요거하고 또 답이 뭐가 있나? 실제 배부 계산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한테는 앞에서 얘기하는 실제 배부보다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게 얘가 훨씬 더 많은지라 얘를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여기 지금 공식 썼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지금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이 공식을 갖다가
외워놓고 있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풀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걸 알고 있다면 문제 여기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이렇게 하나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용어들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이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어렵지 않은 문제인지 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빨간 걸로 할까? 제조간접비를 직접 논문시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예정이란 말이 나왔죠. 예정 배부라고 했으니 실제 배부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정 배부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공식 예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당해 연도초. 당해 연도초에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배부예요? 예정 배부예요? 연초에 하는 건 예정 배부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아무것만 예정 배부, 연초 이것만 들으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직접 논문시간. 예상 직접 논문시간은 저기 배부 기준이 직접 논문시간이라 했어요. 작업을 갖다가 총 7만 시간 할 예상이에요. 배부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상된 거. 그럼 여기서 어디다 써요? 바로 예정 배부 기준 여기에다가 7만 시간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15만원이에요. 그런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여기 세트니까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주어진 자료에다가 여기다가 215만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실제 직접 논문시간. 실제 배부 기준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 몇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75,000시간이래요. 그럼 실제 배부 기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발생한 논문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75,000시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나왔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원 과대배부래요. 25만원 과대배부. 여기 과대배부에다가 여기 2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당해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 예상액. 제조간접비를 연초에 얼마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조간접비 예정 금액,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때 지금 주어진 자료는 여기 예정 배부 기준인 7만 시간과 실제 배부 기준인 75,000시간 요거만 가르쳐주고 지금 이거는 얼마냐고 이렇게 지금 물어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자, 봐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과대배부가 25만원이 났다는 것은 과대배부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25만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25만원이 더 큰 경우를 과대배부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240만원이 되겠구나. 금방 알 수 있더란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내용만 알면.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액은 이렇게 240만원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이 240만원은 어디서 오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계산되면 예정 배부에 여기서 계산된 거 이렇게 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고 예정 배부액이 240만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정 배부 1시간당 얼마를 갖다가 해야지 75,000시간 곱해가지고 240만원이 나오겠어요. 32원. 아주 잘하고 있네. 예정 배부율은 1시간당 32원이었어요. 시간당. 그죠? 그럼 얘는 또 어디서 온 거였어요? 예정 배부율은 바로 요 위에서 왔던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32원 시간당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제조간접비가 얼마였길래 7만 시간으로 나누었더니 32원이 결정됐겠어요. 그러면 7만 시간 곱하기 32시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24만 원. 그리고 그래서 224만 원. 그래서 예상했던 제조간접비는 224만 원이었어요. 그 답이 224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문제에서 준 것 중에서 이 공식 중에서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용어들을 알고서 여기다가 그 자리에 이걸 뜻하는 거구나라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설명은 많지만. 근데 원가 계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어렵다고 생각하고서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리고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말로 설명되는 문제가 나와도 말로도 용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선택하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천천히 앞에 거 돌려보면서 내용을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100%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그림만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세무이급이나 세무이급, 원가계산 여기 그때는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차근차근히 보면서 걔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한 번만 이해하면 거의 안 틀려요. 투자만 해면. 그리고 실제로 효자 종목이에요, 얘가. 그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여기서 문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풀어줄게요. 자, 하나 더. 아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나왔었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할 때 우리가 그 배부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 있잖아요. 계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원가로 다 처리하든지, 아니면 매출원가하고 그다음에 기말재고 있죠. 기말재고의 안분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아싸리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회계 처리할 때 매출원가, 아니면 여기 영업의 손익, 아니면 나누어서 비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세무 1급에서는 여기 안분비례법으로 저기 배부 차이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매출원가로는 얼마를 반영하고 기말재고에는 얼마를 배분해야 되는지, 여기 세무 1급 교재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세무 1급 교재에 예제가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안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그닥 많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원가 계산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 차이 계산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제가 3문제나 해놨어요. 연습하기는 아마 3문제면 충분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